네,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그들을 바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너무너무 얍삽합니다. 국민의힘은 최해병 특검별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를 의미하는 그런 빨간색 옷도 갖춰 입고 나왔고요. 개혁신당은 거리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6개 야당인데 개혁신당 역시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얍삽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탄핵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야당에서 이제 야권들이 윤석열 정권에 좀 노골적으로 탄핵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2대 총선에서 여소 거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야당들의 기세가 굉장히 등등합니다. 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남은 임기 3년을 잘 채우도록 국정을 도와주거나 뒷받침하지 않고 오히려 3년 임기를 단축하겠다. 근데 이런 그 힘으로 이 정권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해병 특검 뭐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에 다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총선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인데 지금 저 이슈 하나로 모든 것을 이 덮을 만큼 이 대한민국이 한가한가? 지금 경제나 외교안보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야당들의 그 장외 집회 그리고 정권을 향한 이 압박은 거세질 텐데요.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과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집권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인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장현주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야권은 야권의 논리대로 탄핵을 언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렇게 자주 언급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야권에서 장외 집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앵커님 짚어주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또 헌정사에서 우리가 또 지난 대통령이 한번 탄핵되는 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음속으로도 상처로도 남아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당연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임에도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탄핵이라는 말을 이렇게 꺼내거나 또는 탄핵을 의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범야권에서 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당장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런 강성한 주장 이런 것이라기보다는요. 결국 대통령이 행사하시는 이 거부권에 대해서 이 거부권 자체가 헌법상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거부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법상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도 맞는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아무렇게나 그 권한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당연히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헌법 학자들 중에서는 그 거부권이 국회가 제정한 법안이 명백히 위헌이라거나 또는 관련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가 안전을 지키기 위할 때 이럴 때 거부권이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해병 특검법은 잘 아시다시피
어쩌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법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재적 한계로서 과연 이 거부권을 헌법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부권이 남용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야권의 장외 집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어제 논평을 내놨습니다. 여기 계신 정광재 대변인께서 논평을 하셨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듣고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부연 설명 좀 들어볼까요? 어떤 어제 야당 가운데 이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지만 장외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인데요. 개혁신당은 정치의 영역을 이렇게 밖에 아스팔트 정치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회가 가진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텐데 이것을 과거 군부 독재 시절처럼 아스팔트의 영역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후진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 28일 날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그 결과를 보고 또 다시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바로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 옳다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는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떼쓰기 정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히려 진상규명에 독이 될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탄핵 소추 요건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거기서 뭔가 대통령의 어떤 위법행위라든지 불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그것 또한 탄핵의 시작이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사실 이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일각에서 이제 탄핵의 위험성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법률적 위반 사항이 정말 탄핵에 이를 때까지 큰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국민 정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민주당은 아직 국민 정서가 탄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고, 조국 혁신당은 저희와 입장이 좀 다른 겁니다. 예. 그분들은 조금 더 좌쪽에 있기 때문에 세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왜 장외투쟁을 하고 있냐? 그것은 최근에 대통령의 경로설이란 이 스모킹건이 발견되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사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걸 홍보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민심이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민심을 더불어서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중에 자막으로 미리 나갔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방금 이제 조국 대표와는 민주당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 23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환담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나아가야 될 길, 현 시국의 어려움,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함께 했다는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참조하실 만한 활동이 있는 것 같아서 유의미한 영국 정당들의 모습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확한 말은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까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조국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강 부위원님, 다시 여쭤볼게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약간의 결은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이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라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도 본인의
우군이고 또 민주당은 본인의 같은 편 아니었겠습니까? 출신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집합이 있으면 열심히 연대해라라고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저런 어떤 모습 그림이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차라리 조국 혁신당 지도부는 조국 혁신당 지도부끼리 만나고 민주당의 지도부는 지도부끼리 만났어야 됐었다. 만약에 같이 만나고 싶으셨다면 조국 대표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만 같이 만났어야지. 갑자기 왜 김종수 전 지사가 저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저는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어떤 그 분열을 낳을 수도 있는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정당의 대표잖아요. 예. 근데 왜 김경수 전 지사가 저기에 나와 있는지 저는 좀 저런 모습은 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 바로는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유가족을 대표로 해서 만났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